저는 정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가은 씨. 사무실에서 변호사에게 취조당하는 가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억울하다는 가은의 속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소원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제가 그 소원 함께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꿈은 있었지만 밥이 먼저였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가은은 이미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며 3번 숨을 들이쉬고 4번째에 몸을 일으켰다. 이 루틴은 3년 전부터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 거부할 수 없는 생존의 리듬이었다. 서울 성북동, 대지 500평 규모의 저택. 정문에서 현관까지만 걸어도 1분이 걸리는 이곳에서 가은은 가사관리인이라는 직함으로 일했다. 직함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그저 일손에 가까운 존재였다. 청소, 정리, 식사준비, 보조, 심부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첫 번째 동선은 항상 같았다. 1층 거실의 대리석 바닥을 닦는 것.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공간에서 걸레질을 시작하면 어제의 발자국들이 하나씩 지워졌다. 명품 구두 자국, 하이힐 뒤꿈치 흔적, 그리고 이름 모를 누군가의 흔적들. 가은은 그 자국들을 닦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아마도 공기보다 조금 더 유용한 정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닦을 때 가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계단 끝에 걸린 유화한 점. 프랑스 화가의 작품이라고 들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림 속 여인의 표정만은 또렷했다.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 가은은 그 여인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했다. 희망일까, 체념일까? 오전 7시 주방에서 비서실 직원들을 위한 커피를 준비했다.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가은은 작은 노트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수첩.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외국어 단어들이 있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가 뒤섞여 있었다. OPORTUNIDAD 마이너스 기회, DIGNIDAD 마이너스 존엄, LIBERTAD 마이너스 자유커피 내리는 소리에 묻혀 가은은 작게 중얼거렸다. 발음을 확인하듯, 혀에 감기는 느낌을 익히듯. 이 시간만큼은 그녀만의 세계였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침범하려고도 하지 않는 시간. 가은 씨, 회의실 물 좀 채워놔요. 비서실 막내 직원의 목소리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가은은 재빨리 수첩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였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커피 잔을 쟁반에 올리고 생수병을 챙겼다. 2층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회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가은을 보지 않았다. 정확히는 보지 않는 척도 아니었다. 그저 공기처럼 배경처럼 없는 것처럼 대했다. 가은은 테이블 위에 생수병을 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문을 닫기 직전 누군가의 대화가 들렸다. 오늘 스페인 쪽 미팅 준비 다 됐나? 통역사가 좀 문제인데요. 전에 쓰던 사람이 다른 일정이 겹쳐서. 가은의 발걸음이 멈췄다. 스페인.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의 이야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오후 시간 가은은 지하 세탁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와이셔츠에 깃을 펴고 손수건을 네모나게 접고 양말을 짝 맞춰 정리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가은은 이 시간을 싫어하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작은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영어 방송이었다. BBC 월드 서비스. 가은은 손을 멈추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유럽의 경제 동향, 남미의 정치 상황, 아시아의 투자 흐름. 세상은 이렇게 넓고 빠르게 움직이는데 그녀는 이 지하 세탁실에서 양말을 개고 있었다. 저녁 7시 저택의 식사 시간이었다. 회장은 1층 다이닝룸에서 혼자 식사했다. 가은은 주방과 다이닝룸 사이를 오가며 접시를 나르고 치웠다. 회장은 신문을 보며 식사했다. 그의 시선은 한 번도 가은을 향하지 않았다. 30분간의 식사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할 때쯤 가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동생 가람이었다. 대학교 2학년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고 있지만 생활비는 빠듯했다. 가은은 전화를 받으며 복도 구석으로 이동했다. 언니, 이번 달 학원비 입금됐어? 토익 점수 올려야 해서. 가은은 통장 잔액을 떠올렸다. 이번 달 급여에서 월세를 빼고 가람의 생활비를 보내고 나면 남는 건 얼마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밝게 대답했다. 응, 걱정 마. 내일 보낼게. 전화를 끊고 가은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밤 10시 가은의 하루가 끝났다. 저택 뒤편의 작은 관리실. 3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어학 교재들이 쌓여 있었다. 스페인어 중급, 프랑스어 회화, 국제 비즈니스 영어. 모두 중고 서점에서 산 것들이었다. 가은은 몸을 일으켜 책상 앞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들은 라디오 내용을 정리했다. 신흥시장 투자 리스크,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불안. 단어 하나하나를 적으며 가은은 상상했다. 내가 저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있다면? 내가 그들과 같은 언어로 말할 수 있다면? 하지만 곧 현실이 밀려왔다. 나는 고졸 학력에 경력도 없고 인맥도 없는 가사관리인. 이 저택에서 가장 낮은 위치. 꿈은 있었지만 밥이 먼저였다. 동생의 학비가 먼저였다. 다음 달 월세가 먼저였다. 가은은 책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하지만 그 문장을 끝맺지 못했다. 언젠가는 뭐가 달라질까? 언젠가는 누군가 나를 봐줄까? 그 답을 모른 채 가은은 눈을 감았다. 새벽 5시 반의 알람이 또다시 울릴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 루틴이 언제 끝날지 가은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것. 무너지지는 않겠다는 것. 그것만이 그녀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엄이었다. 아침 8시 30분 저택의 공기가 평소와 달랐다. 1층 로비에 비서실 직원들이 몰려 있었고 누군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렀다. 가은은 2층 복도를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감지됐다. 지금 몇 시인데 통역사가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비서실장 민정의 목소리였다. 40대 중반, 이 저택에서 회장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냉기가 서려 있었다. 가은은 복도 끝에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봤다.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는 이미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었다. 생수, 자료 폴더, 노트북, 프로젝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없었다. 통역사. 교통사고래요.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젊은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9시 미팅까지 30분도 남지 않았다. 다른 통역사는 이 시간에 구할 수가 스페인어 전문 통역사가 많지 않아서 대행사는 연락했어? 다 일정이 찬 상태래요.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가은은 복도 그림자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스페인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회장님께 보고는 했어? 아직?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겁고 규칙적인 걸음. 회장이었다. 60대 중반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언제나처럼 표정이 없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 그것이 그가 30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방식이었다. 무슨 일이지? 회장의 목소리에 복도가 조용해졌다. 민정이 재빨리 상황을 보고했다. 통역사 부재, 미팅 시간 임박, 대안 부재.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보고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투자사 측에는 통보했나? 아직. 어떻게 설명할지. 연락하지 마. 회장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 자료들을 훑어봤다. 1200억 규모의 투자건,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 프로젝트, 6개월간 준비한 미팅이었다. 하지만 통역사 없이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다. 오늘은 접자. 회장의 말이 떨어졌다. 짧고 명확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투자사 측에 미팅 취소를 통보해야 했다. 가은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생각이 교차했다. 스페인어. 나는 할 수 있다. 3년간 매일 밤 공부했다. 라디오를 듣고 교재를 외우고 발음을 연습했다. 하지만 증명할 기회는 없었다.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고 누가 믿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영영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이 떨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복도를 걸어 회의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회장과 민정이 대화하고 있었다. 시간 낭비야. 다음 기회를 잡는 게 낫겠어.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은은 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다. 문을 열면 모든 게 바뀐다. 실패하면 이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열지 않으면 평생 이 복도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가은은 문을 열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회장, 민정, 그리고 몇 명의 임원들. 그들의 얼굴에는 의아함이 떠올랐다. 가사관리인이 왜 여기 있지? 그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민정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다. 회장은 표정 없이 가은을 바라봤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은 씨, 지금 장난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가사관리인이 통역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미팅인지 알아요? 가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이 막혔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3년간 밤마다 공부했다고? 라디오를 들으며 독학했다고? 그게 증명이 될까? 나가요. 지금 당장. 민정의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가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다.
회장은 여전히 표정 없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마치 관찰하듯 측정하듯.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고? 회장의 질문이었다. 처음으로 그가 가은에게 직접 말을 건 순간이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지? 혼자 공부했습니다. 자격증은 없습니다. 경력은 없습니다. 민정이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의 눈빛이 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왜 하고 싶은 거지? 가은은 대답했다.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기회가 필요해서입니다. 증명할 기회가.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 미팅이 성사되어야 회사에도 좋으니까요. 회장은 가은을 몇 초간 더 바라보다가 말했다. 좋아. 해봐.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다른 임원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회장의 결정은 확고했다. 단 조건이 있어. 가은은 숨을 멈췄다. 성공하면 내 이름으로 자리를 주겠어. 정식 직원으로. 하지만 실패하면. 회장은 잠시 멈췄다. 이 집을 떠나야 해. 알겠나?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올 오너싱. 뭐 아니면 도. 가은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드디어 문이 열렸다. 드디어 증명할 기회가 생겼다. 이제 남은 건 실력뿐이었다. 시계를 보니 8시 50분이었다. 미팅까지 10분 남았다. 가은은 재빨리 회의실 자료를 훑어봤다. 투자 조건, 프로젝트 개요, 재무 데이터. 머릿속으로 빠르게 용어들을 정리했다. IMVERSIN, RENTABILIDAD, 머카도 EMERGENTE. 민정이 차갑게 말했다. 옷이라도 갈아입지 그래요? 그 앞치마 차림으로 통역할 건가요? 가은은 자신의 복장을 내려다봤다. 청소할 때 입는 평범한 티셔츠와 면바지, 그리고 앞치마. 민정의 말이 맞았다. 2층 직원 라커룸에 여벌 옷이 있어요. 5분 드릴게요. 젊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뛰어 라커룸으로 향했다. 옷장을 열자 몇 벌의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가 걸려 있었다. 가은은 가장 단정해 보이는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섰다. 낯선 자신의 모습. 3년간 앞치마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나서려 하고 있었다. 가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되뇌며 가은은 회의실로 돌아갔다. 문을 열자 투자사 측 사람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3명.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젊은 남성. 그들은 스페인어로 대화하고 있었다. 가은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회장이 그녀를 힐끗 보았다. 눈빛으로 묻고 있었다. 준비됐나? 가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팅이 시작되었다. 가은의 인생에서 가장 긴 일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투자사 대표가 자리에 앉으며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넸다. 부에이노스 디에즈, 그라시어즈 포 RECIBIRNOS. 좋은 아침입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은은 즉시 통역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놀랍게도 차분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은은 다시 스페인어로 전달했다. NOSOTROSTAMBIN ESTAMOS AGRADCIDOS 그라시어즈 포 HACER 에스테이라고 VIAJ. 투자사 측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다. 자연스러운 통역이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민정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의아함이었다. 정말 할 수 있는 건가?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굳혔다. 아직 시작일 뿐이다. 본격적인 비즈니스 대화는 이제부터였다. 회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오늘 제안드릴 프로젝트는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 투자입니다. 저희는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귀사는 현지 네트워크와 자본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가은은 숨을 고르며 통역했다. LPRO와 ECTO, QUPROPONEMOS 호이, SUNO, IMVERSIN, CONJUNTA 페러, NTRARN, 엘머카도, LATINOAMERICANO, NOSOTROS, PROPORCIONOREMOS라, TCNOLO지어, YL 로마이너스 하우 OPERTIVO, MIENTROS, 크유수, 앰플에서 어피오알티어알라, 레드 로컬, YL, 캐퍼털. 투자사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다. CULSL RETORNO DIMVERSIN STIMADO 예상 투자 수익률은? 예상 투자 수익률을 묻고 계십니다. 회장이 자료를 넘기며 답했다. 3년 내 20%, 5년 내 3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입니다. 가은은 다시 통역했다. 숫자, 퍼센트, 전문 용어들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자동으로 정리되고 배열되었다. 3년간의 밤샘 공부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투자사 측이 편안하게 질문을 던지고 회장이 답하고 가은이 정확하게 전달했다. 통역이 자연스러울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다. 마치 언어의 장벽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30분쯤 지났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투자사 측 여성 임원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말하기 시작했다. TENEMOS, PREOCUPACIONES, SOBR이라, ESTRUCTURA, DGOBRNANGA, N particular, 라, DISTRIBUCIN, DPODR, DCISORIO, 노, 에스트 클레러, KNTNDR라, LTIMAPA라BRAN, 카소, DCONFLICTO, 시모세이 RESOLVERN, 라스 DISPUTAS. 말이 빨랐다. 그리고 법률 용어들이 섞여 있었다. GOBRNANGA, PODER, DCISORIO, DISPUTAS. 가은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천천히 정확하게 재구성했다.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십니다. 특히 의사결정권 배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십니다. 분쟁 발생 시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지,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질문하십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거버넌스 구조는 별도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쌍방합의 원칙이지만 교착 상태 시에는 제3자 중재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은은 다시 통역했다.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투자사 측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가은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문맥과 뉘앙스를 이해하고 전달했다. 회장이 농담을 던지면 그 톤까지 살려서 통역했고 투자사 측이 우려를 표하면 그 감정까지 담아 전달했다. 민정은 회의실 한쪽에서 팔짱을 낀 채 가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놀라움, 의아함, 그리고 묘한 불편함. 가사관리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회의 마지막 무렵 투자사 대표가 말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세부 조건을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은이 통역하자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회의가 성공적이라는 뜻이었다. 좋습니다.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악수가 오갔다. 투자사 측 사람들이 회의실을 나서며 가은에게도 인사했다. EXCLENTINTERPRETACIN 그라시어즈 훌륭한 통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은은 공손하게 답했다. 그라시어즈 USTDES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는 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민정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성공했을까? 아니면 어디선가 실수를 한 걸까?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했어. 짧고 단호한 평가였다. 가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회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덧붙였다. 하지만 한 번의 성공이 전부는 아니야. 앞으로도 증명해야 해. 가은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은 민정을 돌아보며 말했다. 인사팀에 연락해. 정식 채용 절차 밟도록.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숨기고 대답했다. 네, 회장님. 회장이 회의실을 나서자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민정과 가은이었다. 민정은 가은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운이 좋았네요.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운이 아니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번 잘했다고 해서 여기 사람들이 당신을 동료로 볼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민정은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가은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넓고 복잡한 도시. 그 안에서 그녀는 이제 막 한 걸음을 내디뎠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다. 가은은 작게 중얼거렸다.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회의실 문을 나서며 가은은 복도를 걸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아도 되는 복도. 더 이상 공기처럼 취급받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이곳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가은은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한 번의 성공은 출발점일 뿐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포기하지 않겠다. 무너지지 않겠다. 증명하겠다. 일주일 뒤 가은은 더 이상 지하 관리실에 살지 않았다. 회사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6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책상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곳은 가은의 집이었다.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 정식 채용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가은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받았다. 통역 전문위원 이가은. 손에 쥔 명함이 믿기지 않았다. 3년 전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를 하던 그녀가 이제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첫 출근 날 비서실 사무실에 자리가 배정되었다.
창가 쪽 책상, 작지만 그녀만의 공간. 모니터, 전화기, 서랍, 그리고 이름표. 가은은 이름표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가은. 더 이상 가사관리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냉랭했다. 동료들은 가은을 보며 속삭였다. 저 사람이 그 청소하던?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시선이 따가웠다. 가은은 모른 척하며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업무 매뉴얼을 읽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가은은 사내 식당에 혼자 앉았다. 다른 직원들은 무리지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 옆에 앉지 않았다. 가은은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광경이었다. 외로움은 새로운 게 아니었으니까. 여기 앉아도 돼요? 고개를 들자 젊은 남자 직원이 서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고 미소가 온화했다. 가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앉으세요. 저는 정우라고 해요. 보안팀에서 일해요. 저번 미팅 때 뒤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가은은 당황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아, 감사합니다. 정우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회사 이야기, 업무 이야기, 가벼운 농담. 가은은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새로운 사람한테는 시간이 좀 걸려요. 정우의 말에 가은은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녀는 정말 괜찮았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다. 더 힘든 시간들을 이미 겪어왔으니까. 오후 첫 번째 정식 업무가 들어왔다. 프랑스 바이어와의 화상 미팅 통역. 가은은 회의실에 미리 들어가 자료를 검토했다. 제품 카탈로그, 가격표, 거래 조건, 프랑스어 용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바이어는 파리에서 접속했다. 중년 여성이었고 말투가 빨랐다. 하지만 가은은 차분하게 따라갔다.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전달했다. 누스 SOMMESINTRES 파 VOTRE GAMME DPRODUITS MEIS 러프리 에스트 엄피유 레부. 귀사 제품 라인에 관심이 있지만 가격이 좀 높습니다. 가은이 통역하자 영업 담당 임원이 답했다. 품질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대량 주문 시 할인도 가능합니다. 가은은 다시 프랑스어로 전달했다.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질문을 던졌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샘플 주문으로 이어졌다. 작은 성과였지만 의미 있는 성과였다. 회의가 끝나고 영업 담당 임원이 가은에게 말했다. 수고했어요. 덕분에 잘 풀렸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가은에게는 큰 의미였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동료로 받아들여진다는 느낌. 저녁 퇴근 후 가은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일했고 성과를 냈고 인정받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동생 가람이었다. 언니, 정식 직원 됐다며? 축하해. 가은은 미소 지었다. 응, 고마워. 가람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다. 이제 좀 여유 생기겠네? 언니 고생 많았어. 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유, 아직 멀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증명해야 할 게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생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었다. 응, 조금씩 나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가은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3년간 적어온 단어들. OPORTUNIDAD, DIGNIDAD, LIBERTAD.
이제 이 단어들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은은 수첩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다. COMIENGO 마이너스 시작. 그녀의 진짜 시작이 이제부터였다. 3주 뒤 가은은 이미 비서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통역 요청이 계속 들어왔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녀는 모든 미팅을 성공적으로 소화했다. 실수는 없었고 클레임도 없었다. 오히려 상대방들이 가은의 통역 실력을 칭찬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다. 점심은 대부분 혼자 먹었고 회식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가은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일로 증명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어느 날 오후 비상이 걸렸다. 스페인 투자사와의 재협상 미팅. 3주 전 그 투자사였다. 1차 미팅은 성공적이었지만 세부 조건 협의에서 문제가 생겼다. 투자사 측이 갑자기 조건을 까다롭게 바꿔온 것이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회장, 재무 담당 임원, 법무팀장, 그리고 민정.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가은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자료를 검토했다. 투자사 측이 화상으로 접속했다. 대표와 법무 담당자, 그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 HEMOS REVISADO ROS TRMINOS Y 헤이 VARIOS PUNTOS KU NECSITAN MODIFICACIN. 조건들을 검토했는데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은이 통역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죠. 투자사 측은 하나씩 조건을 제시했다. 투자 지분 비율 상향, 의사결정권 강화, 수익 배분 구조 변경.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이었다. 회장과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무 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조건들은 처음 논의와 너무 다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가은이 통역하자 투자사 대표가 단호하게 답했다. ENTONCES, NO PODEMOS, PROCDER. 그렇다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교착 상태였다. 회장은 표정 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다. 이대로 가면 계약은 깨질 것이었다. 가은은 화면 속 투자사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표정, 몸짓, 말투. 무언가 이상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조건 변경이 아니라 다른 것 같았다. 가은은 3주 전 미팅을 떠올렸다. 그때 그들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뭐였지? 거버넌스, 신뢰할 수 있는 운영 기준. 가은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이 그녀를 보았다. 가은은 작게 말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가은은 회장에게만 들리도록 작게 말했다. 제 생각에 상대가 진짜 원하는 건 가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회장의 눈빛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럼 뭐지? 신뢰할 수 있는 운영 기준입니다. 지난번 미팅에서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셨습니다. 지금 조건을 바꾸는 것도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거라고 봅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했다. 가은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투자사 입장에서는 먼 나라의 생소한 파트너와 일하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건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회장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가은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투명한 운영 시스템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기보고, 외부감사, 공동 의사결정 프로세스.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신뢰를 줄 수 있는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죠.
회장은 가은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화면을 향해 말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은이 통역하자 투자사 대표가 대답했다. ESCUCHAMOS 듣겠습니다. 회장은 새로운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었다. 조건 변경이 아닌 운영 투명성 강화, 분기별 재무보고, 독립감사인 선임, 공동경영위원회 구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들이었다. 투자사 측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다. 대표가 법무 담당자와 스페인어로 짧게 대화를 나눴다. 가은은 그 내용까지 들었지만 통역하지 않았다. 내부 대화는 그들의 영역이었다.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다. S1 PROPUESTAINTERESANTE NECSITAMOS REVISAER 로스 DTALLS 퍼로라 DIRECCIN SPOSITIVA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세부 사항을 검토해야겠지만 방향은 긍정적입니다. 가은이 통역하자 회의실의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다. 위기가 넘어간 것이었다. 회의는 그 후 1시간 더 이어졌고 마침내 양측은 재협상에 합의했다. 계약은 살아났다. 화상이 종료되고 회장이 말했다. 가은 씨 덕분입니다.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민정만 표정이 복잡했다. 가은은 공손하게 답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핵심을 짚었어. 회장은 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통역만 잘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읽는구나. 가은은 고개를 숙였다. 칭찬이 어색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퇴근 후 가은은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작은 축하를 하고 싶었다. 캔 맥주 1개와 컵라면을 샀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쓰고 시원했다. 오늘 가은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단순히 통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회의실 구석이 아니라 테이블 중심에 가까워진 사람. 아직 멀었지만 방향은 맞았다. 가은은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 불빛 중 하나가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작지만 확실한 빛. 계약 성사 이후 가은의 위상은 달라졌다. 회장은 중요한 미팅마다 그녀를 지명했고 임원들도 통역이 필요할 때면 가은을 찾았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업무량만이 아니었다. 비서실 내부의 시선도 변했다. 따뜻해진 게 아니라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월요일 아침 가은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책상 위에는 벌써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모두 번역 요청이었다. 계약서, 제안서, 보고서. 마감 시간은 대부분 긴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가은은 한숨을 삼키고 컴퓨터를 켰다.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서는 40페이지짜리 계약서였다. 법률 용어가 빼곡했다. 두 번째는 투자 제안서, 세 번째는 시장 분석 보고서. 모두 오늘 중으로 번역해야 했다. 오전 10시 비서실 회의가 있었다. 가은은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다. 동료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은이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정이 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수요일에 일본 파트너사 방문, 금요일에 이사회. 그녀는 각 팀원에게 역할을 배분했다. 가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민정이 덧붙였다. 참 가은 씨, 지난주 미팅 녹취록 정리 부탁해요. 오늘 중으로요.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빨라졌다. 녹취록까지? 이미 오늘 할 일이 산더미인데. 회의실을 나서며 한 동료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제 요즘 회장님 총회 받는다며? 그러게. 원래 청소하던 애가 갑자기. 가은은 모른 척 걸음을 옮겼다. 익숙한 말들이었다. 점심시간 가은은 또다시 혼자였다.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급히 밥을 먹었다. 오후에도 미팅이 2개 잡혀 있었다. 먹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여기 앉아도 돼요? 고개를 들자 정우였다. 가은은 반가운 마음에 미소 지었다. 네, 앉으세요. 정우는 가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힘들어 보여요. 가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할만해요. 하지만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도움 요청해도 돼요. 고마워요. 근데 괜찮아요. 가은은 정말 괜찮다고 믿고 싶었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야 했다. 더 견뎌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오후 미팅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영국 바이어와의 화상 미팅이 3시간 동안 이어졌다. 통역을 마치고 나니 목이 쉬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였다. 퇴근 시간이었지만 가은은 자리로 돌아가 다시 서류를 펼쳤다. 아직 번역할 게 남아 있었다. 사무실이 하나둘 비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퇴근하며 가은을 힐끗 보고 지나갔다. 누구도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가은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외로움은 어쩔 수 없었다. 밤 9시 가은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이 따갑고 어깨가 뻐근했다. 하지만 마감은 내일 아침이었다. 멈출 수 없었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밤 11시 마지막 문서를 저장했다. 가은은 등받이에 기대 천장을 바라봤다. 텅 빈 사무실, 형광등 불빛, 그리고 혼자 남은 자신. 이게 꿈꾸던 삶이었을까? 아니, 가은은 고개를 저었다. 불평할 자격이 없었다. 기회를 얻었고 증명하고 있고 살아남고 있었다. 이 정도 외로움과 피로는 감수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은은 편의점에 들렀다. 에너지 음료와 두통약을 샀다. 계산대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이 헬쑥했다. 3주 만에 몇 킬로그램 빠진 것 같았다. 원룸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몸은 지쳤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재생되었다. 차가운 시선, 과도한 업무, 혼자 남은 사무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동생 가람이었다. 하지만 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금 목소리를 들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화요일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가은이 번역한 계약서에 대해 민정이 지적했다. 이 부분 표현이 매끄럽지 않네요. 다시 해주세요. 가은은 해당 부분을 확인했다. 문법적으로 문제 없었고 의미도 정확했다. 하지만 민정의 표정은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가은은 대꾸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수정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바뀐 건 거의 없었다. 단어 몇 개, 문장 구조 약간. 민정은 수정본을 확인하고 이번엔 괜찮네요 라고 말했다. 수요일 일본 파트너사 방문 일정에 가은은 제외되었다. 영어 통역만 필요한 자리였고 다른 통역사가 투입되었다. 가은은 사무실에 남아 또 다른 번역 업무를 처리했다. 동료들이 출장 가방을 챙기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지켜봤다. 목요일 오후 작은 사건이 터졌다. 가은이 번역한 이메일이 해외 파트너에게 발송되었는데
수신자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 민정이 가은을 불렀다. 가은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민정은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메일 상단에 미스터 제임즈 앤더선 대신 미스터 잔 앤더선이라고 적혀 있었다. 가은은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가은은 분명히 원본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적었다. 원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정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다. 거기에는 미스터 제임즈 앤더선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가은은 자신의 작업 파일을 확인했다. 역시 제임즈로 되어 있었다. 그럼 누가 잔으로 바꾼 걸까? 제 파일에는 제임즈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발송 과정에서 누가 바꿨다는 거예요? 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증거도 없었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정 메일을 보내겠습니다. 민정은 차갑게 말했다. 이런 실수는 회사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세요. 가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가은은 또다시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다른 직원들은 회식에 갔다. 가은은 초대받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다. 책상 위에는 또 새로운 업무가 쌓여 있었다. 내일까지 번역해야 할 보고서. 가은은 한숨을 내쉬며 파일을 열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말 내가 실수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왜? 나를 몰아내려고? 하지만 누가? 왜? 가은은 책상 서랍을 열어 진통제를 꺼냈다. 두통이 심해졌다. 약을 삼키고 물을 마셨다. 거울 대신 검은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을 봤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 버텨야 해. 가은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는 못 올라와. 버텨. 증명해. 포기하지 마. 그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텅 빈 사무실의 타자 소리만 울렸다. 밤 12시 가은은 마침내 번역을 끝냈다. 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로 보내고 컴퓨터를 껐다.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가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보안팀 사무실이었고 정우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는 가은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직도 있었어요? 가은은 작게 웃었다. 네. 일이 좀 밀렸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가은 씨,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었어요? 가은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한 일요? 정우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다. 그냥 조심하세요. 이 회사 생각보다 복잡해요. 가은은 정우의 눈을 바라봤다. 그는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 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고 화려했다. 하지만 가은의 세계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느낌은 확실했다. 원룸에 도착해 침대에 쓰러졌다. 샤워할 힘도 없었다. 눈을 감자 눈물이 흘렀다. 억지로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외로움, 피로, 불안, 두려움. 하지만 가은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닦았다.
무너지면 안 됐다.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은이 무너지면 가람도 힘들어질 것이었다. 버텨야 해. 가은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 증명하겠다. 살아남겠다. 금요일 아침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1층 로비에 보안팀 직원들이 서성이고 임원들이 급하게 회의실로 들어갔다. 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밀 유출이래. 진짜? 어떤 건데? 투자 관련 자료래. 경쟁사에 넘어갔다고. 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밀 유출. 그 단어가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려는데 민정이 다가왔다. 가은 씨, 회장님 회의실로 오래요. 민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를 걸으며 손이 떨렸다. 무슨 일일까? 왜 나를 부르는 걸까? 회의실 문을 열자 회장과 몇 명의 임원, 그리고 낯선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는데 분위기가 무거웠다. 가은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회장이 말했다. 앉아요. 가은은 지정된 자리에 앉았다. 회장 맞은편 마치 신문을 받는 것 같은 위치였다. 낯선 남성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저는 외부 조사팀 책임자 김 변호사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가은 쪽으로 돌렸다. 이 이메일 보이시나요? 화면에는 가은의 회사 이메일 계정에서 발송된 메일이 떠 있었다. 수신자는 외부 이메일 주소였고 첨부 파일에는 INVESTMENTPROPOSALCONFIDENTIA의 PDF라고 적혀 있었다. 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발신자는 당신의 계정입니다. 계정은 맞지만 저는 이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가은은 필사적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다. 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가은 씨 계정에서 발송된 게 확인됐습니다. 로그 기록도 있고요. 저는 정말... 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다. 발송 시간, IP 주소, 로그인 기록. 모든 것이 가은의 계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은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9시 23분,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가은은 머릿속을 빠르게 정리했다. 지난주 수요일, 일본 파트너사 방문 날, 그녀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번역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증명할 수 있나요? 저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출장 가셨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알리바이가 없네요. 가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함정에 빠진 것 같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았다.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가은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자료를 넘긴 적 있나요? 가은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설명할 수 없었다. 누군가 자신의 계정을 도용한 것 같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이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다.
민정이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 명확한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고 발송 기록이 있고 알리바이도 없습니다. 그녀는 가은을 보며 덧붙였다. 저도 안타깝지만 사실은 사실이죠. 가은은 민정의 눈빛을 읽었다. 거기에는 동정이 없었다. 오히려 만족감 같은 게 느껴졌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김 변호사의 말에 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어떻게 할까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죠.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이. 가은은 복도에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수군거림이 가득했다. 진짜 제가 했대. 역시 원래 청소하던 애라. 속삭임들이 가은의 귀를 파고들었다. 가은은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눈가의 두려움. 이게 끝인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아니야. 가은은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민정. 가은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지? 증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가은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진정해야 했다. 감정에 휘둘리면 더 불리해질 것이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정우가 복도에 서 있었다. 그는 가은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은은 정우를 빤히 바라봤다. 뭐라고요? 정우는 주변을 살피고 작게 말했다. 보안팀 로그 기록이요. 제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은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정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조심해야 해요. 이거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어요. 가은은 정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뺐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단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오후 가은은 자리로 돌아왔지만 일을 할 수 없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누군가 비웃는 소리도 들렸다. 가은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다. 이메일도 문서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 4시 민정이 다가왔다. 가은 씨, 당분간 출근 정지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세요. 가은은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봤다. 저는 안 했습니다. 민정은 차갑게 웃었다. 그건 조사 결과가 말해주겠죠. 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개인 물품을 정리하며 손이 떨렸다. 책상 위에 명함, 통역 전문위원 이가은. 한 달 전 받았던 그 명함이 이제 무색해졌다. 사무실을 나서며 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등 뒤에 박혔지만 고개를 들고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었다. 1층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다. 가은은 걸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다. 발이 아프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다. 웃고 떠들고 걱정 없는 얼굴들. 가은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지만 가은의 마음은 어두웠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동생 가람이었다. 언니, 통화할 수 있어? 가은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응, 말해. 가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요즘 힘들어? 목소리가 안 좋아. 가은은 웃으려 했지만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아니야. 괜찮아. 언니. 가람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찼다. 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람아. 언니.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가람의 숨소리가 들렸다. 언니, 무슨 일이야? 말해봐. 가은은 모든 걸 이야기했다. 기밀 유출 누명, 출근 정지, 동료들의 시선.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가람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언니. 가람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언니는 안 그런 거 나는 알아. 그리고 언니는 지금까지 포기한 적 없잖아. 이번에도 이겨낼 거야. 가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응, 그래야지. 언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 말에 가은은 조금 힘이 났다. 혼자가 아니었다. 동생이 있었고 정우가 도와주겠다고 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은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가야 했다. 내일을 준비해야 했다. 원룸에 도착해 가은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꺼내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다. 누가 언제 어떻게 해. 퍼즐 조각을 맞추듯 생각을 정리했다. 민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배우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가은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누명을 벗겠다는 것, 증명하겠다는 것. 가은은 노트에 적었다. 나는 해내고 말 거야. 주말 동안 가은은 집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원룸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지만 커튼을 치고 지냈다. 밖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해두었다. 회사에서 연락이 올까봐 아니면 나쁜 소식이 올까봐 두려웠다. 토요일 저녁 정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만날 수 있어요? 확인한 게 있어요. 가은은 즉시 답장했다. 언제든 괜찮아요. 정우가 답했다. 내일 오후 3시 동네 카페에서 만나요. 일요일 오후 가은은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다. 구석자리에 앉아 손을 비비며 정우를 기다렸다. 마음이 조급했다. 정우가 무엇을 발견했을까? 희망이 있을까? 3시 정각 정우가 도착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가은 옆에 앉았다. 노트북 가방을 내려놓고 작게 말했다. 여기 CCTV 있나요? 가은은 주변을 둘러봤다. 없는 것 같아요. 정우는 노트북을 꺼내 열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로그 파일이 열려 있었다. 지난주 수요일 밤 로그 기록이에요. 가은 씨 계정 활동 내역이죠. 가은은 화면에 눈을 고정했다. 여기 보세요. 오후 9시 23분에 이메일이 발송됐죠. 가은 씨 계정에서요.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문제예요. 저는 그 시간에 그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어요. 정우가 말했다. 맞아요. 안 보냈을 거예요. 네. 정우는 화면을 확대했다. IP 주소를 보세요. 이메일이 발송된 IP는 사무실 내부 네트워크가 맞아요. 하지만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가은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로그와 비교하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가은은 집중해서 들었다. 정우가 설명을 이어갔다. 발송 시각 9시 23분.
하지만 가은 씨 컴퓨터는 그 시간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번역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었고 문서 저장 기록도 있어요.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할 수 없죠. 가은의 눈이 커졌다. 그럼 다른 컴퓨터에서 제 계정으로 로그인했다는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요. 누군가 가은 씨 계정 정보를 알고 있었고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해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더 확인해 봤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아있던 사람들. CCTV 기록과 출입 기록을 대조했죠.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민정 실장님이 9시 15분에 사무실로 돌아오셨어요. 일본 출장에서 일찍 복귀하신 거죠. 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정 실장님이.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확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가은은 주먹을 쥐었다. 역시 민정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지? 정우가 말했다. 이 로그 기록과 CCTV 자료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정우는 생각에 잠겼다. 민정 실장님 컴퓨터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거기에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제 권한으로는 불가능해요. 가은은 고개를 숙였다. 막막했다. 증거가 있어도 접근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정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권한이 있는 사람. 누구요? 준법팀 문도연 팀장님. 그분은 내부조사 권한이 있어요. 가은은 문도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40대 초반 조용하지만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사람. 하지만 그가 자신을 도와줄까? 가은은 의심스러웠다. 그분이 저를 믿어줄까요? 정우가 말했다. 저도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요. 문 팀장님은 공정한 분이에요. 증거만 있으면 움직이실 거예요. 가은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한번 만나보겠어요. 정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그리고 그는 USB를 꺼내 가은에게 건넸다. 여기 로그 파일 복사본이에요. 필요하시면 쓰세요. 가은은 USB를 받아 쥐었다.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쓴 적이요. 그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가은은 정우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과거의 상처가 보였다. 그래서 가은 씨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가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월요일 아침 가은은 문도연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정중하지만 절박한 문장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다. 오후 2시 준법팀 사무실로 오세요. 오후 2시 가은은 회사 건물 앞에 섰다. 한 주 만에 다시 온 곳이었다. 건물이 낯설게 느껴졌다. 로비를 지나며 경비원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출근 정지 상태인 걸 아는 것 같았다. 6층 준법팀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가은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40대 초반, 회색 정장,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 앉으세요. 가은은 의자에 앉았다. 긴장이 되어 손에 땀이 났다. 문도연은 서류를 덮고 가은을 바라봤다. 이가은 씨죠? 기밀 유출 건으로 조사받고 있는.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이메일에서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뭡니까? 가은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로그 파일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낸 시간에 제 컴퓨터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계정을 도용한 겁니다. 문도연은 USB를 들고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을 열어 검토하기 시작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다. 가은은 손을 꼭 쥐고 기다렸다. 문도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흥미롭군요. 문도연이 처음으로 반응했다. 확실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는 가은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누가 계정을 도용했는지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어요. 가은은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도연이 물었다. 무슨 도움? 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의심되는 사람의 컴퓨터를 확인해야 해요. 거기에 증거가 있을 거예요. 누구를 의심하는 건데요? 가은은 잠시 망설였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비서실 민정실장입니다. 문도연의 눈썹이 올라갔다. 민정실장을?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사무실에 계셨어요. 그리고 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문도연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심각한 주장이에요. 민정실장은 회장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증거 없이 조사할 순 없어요.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은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문도연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왜 제게 왔죠? 가은은 대답했다. 정호 씨가 추천했어요. 팀장님이 공정하고 원칙적인 분이라고. 문도연은 작게 웃었다. 정우가 그랬군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가은은 긴장했다. 무슨 조건인가요? 감정으로 싸우면 져요. 기록과 절차로 가야 해요. 제 지시를 따르고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마세요.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문도연은 USB를 빼서 가은에게 돌려줬다. 이건 비공식 자료예요. 공식 조사에서는 쓸 수 없어요. 제가 정식 절차를 밟아 로그를 다시 확인하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 걸릴 겁니다. 기다려야 해요. 가은은 조급했지만 참았다. 문도연이 말한 대로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가야 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문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한 가지 더. 민정실장에게 절대 눈치채이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가은은 준법팀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다. 작은 희망이 생겼다. 혼자가 아니었다. 정우가 있었고 문도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가은 씨? 돌아보니 민정이었다. 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정은 차갑게 웃으며 다가왔다. 출근 정지 중인데 왜 회사에 왔어요? 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개인 물품 챙기러 왔어요. 민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가은을 훑어봤다. 그래요? 6층에 무슨 개인 물품이 있는데? 화장실 들렀어요. 민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경계로 가득했다. 조사 결과 곧 나올 거예요. 각오하세요. 가은은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정의 차가운 시선이 마지막까지 따라왔다. 1층 로비에 내려와 가은은 깊게 숨을 쉬었다. 위험했다. 민정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서둘러야 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가은은 건물 밖으로 나와 걸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정우였다. 민정 실장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보안팀에 로그 삭제 요청을 넣었대요. 가은은 당황했다. 로그를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지잖아요. 제가 백업해뒀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민정 실장님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가은은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피해망상 같았지만 조심해야 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가은은 빠르게 걸었다. 집으로 돌아와 가은은 창문 커튼을 쳤다. 불안했다. 민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다. 문도연이 빨리 움직여야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은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시 정리했다. 민정의 동기는 뭘까? 왜 나를 제거하려 할까? 질투? 권력? 아니면 다른 이유? 가은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민정은 필사적이었다. 필사적인 사람은 위험했다. 가은은 더 조심해야 했다. 그리고 더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휴대전화에 문도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로그 확인 완료. 내일 회의실에서 만나요. 오전 10시. 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일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올 것이었다. 진실의 날이. 화요일 오전 10시 가은은 준법팀 회의실에 도착했다. 작은 회의실이었고 안에는 문도현과 정우가 이미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문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가은은 자리에 앉으며 긴장했다. 문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돌리며 말했다. 로그 분석 결과입니다. 정우 씨가 준 자료와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로그가 일치해요.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문도연이 설명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9시 23분 가은 씨 계정에서 이메일이 발송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가은 씨 컴퓨터는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IP 주소는 같은 사무실이지만 다른 단말기예요. 가은이 물었다. 어떤 단말기인가요? 문도연은 화면을 확대했다. 비서실장 전용 컴퓨터입니다. 가은의 눈이 커졌다. 민정 실장님 컴퓨터요? 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문도연은 다른 파일을 열었다. 민정 실장 컴퓨터에서 가은 씨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록이 있어요. 시간대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 비밀번호 변경 시도 기록도 있어요. 비밀번호 변경이요? 네. 이메일을 보낸 후 가은 씨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려 했어요. 아마 로그인 흔적을 지우려고 한 것 같아요. 하지만 2차 인증 때문에 실패했죠. 가은은 주먹을 쥐었다. 민정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문도연과 가은이 정우를 바라봤다. 민정 실장님 혼자서는 이 일을 계획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유출된 자료는 고위급 기밀이에요. 민정 실장님도 접근 권한이 제한적이에요. 문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 부분이 걸렸어요. 그래서 유출 자료의 접근 기록을 추적했죠. 그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임원급 이상입니다. 화면에 몇 개의 이름이 나타났다. 회장, 부사장, 전무 그리고 가은의 눈이 한 이름에 멈췄다. 이승재 부사장. 문도연이 설명했다. 이승재 부사장은 경영 승계 라인입니다.
회장님 조카이기도 하고요. 이번 투자건에 반대 입장이었어요. 가은이 물었다. 왜 반대하셨나요? 투자 조건이 회사에 불리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회장님이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정우가 덧붙였다. 그리고 민정 실장님은 이승재 부사장 라인 사람이에요. 부사장님이 비서실장으로 발탁하신 거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승재 부사장이 투자를 막기 위해 기밀을 유출시키고 민정이 실행했고 가은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다. 문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밀 유출이 아니에요. 경영권 다툼의 일부예요. 가은은 현기증이 났다. 자신은 거대한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도연이 대답했다. 증거가 명확해요. 가은 씨는 무혐의입니다. 하지만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부사장과 실장을 상대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가은은 좌절했다. 증거가 있어도 권력 앞에서는 무력한 건가? 문도연이 말했다. 회장님께 직접 보고해야 해요. 그분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회장님이 믿어주실까요? 증거가 있어요. 믿지 않을 수 없죠. 오후 3시 문도연은 회장에게 긴급 보고를 요청했다. 회장은 1시간 뒤 시간을 냈다. 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회장 집무실 앞 무거운 문 너머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오후 4시 문이 열렸다. 들어오세요. 가은은 문도연과 함께 집무실로 들어갔다.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무슨 일입니까? 문도연이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로그 기록, 계정 도용, 민정의 관여, 그리고 이승재 부사장과의 연결. 회장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설명이 끝나자 회장이 물었다. 확실합니까? 문도연이 답했다. 네, 증거가 명확합니다. 회장은 가은을 바라봤다. 가은 씨,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냥 이용당한 거죠.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긴 침묵이 흘렀다. 가은과 문도연은 숨죽이며 기다렸다. 민정 실장과 이승재 부사장을 불러요. 회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비서가 황급히 연락을 취했다. 30분 뒤 민정과 이승재가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가은과 문도연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다.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민정과 이승재는 자리에 앉았다. 회장은 문도연이 정리한 자료를 그들 앞에 놓았다. 이게 뭡니까?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승재는 침착하게 자료를 훑어봤다. 그는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로그 기록이 오해입니까? 계정 도용 흔적이 오해입니까? 이승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정은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다. 회장이 말했다. 승재, 당신은 내 조카요. 그리고 이 회사의 부사장이요. 그런 당신이 회사를 배신했소? 이승재가 반박했다. 배신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기밀을 유출시키고 무고한 직원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소? 이승재는 입을 다물었다. 회장은 민정을 바라봤다. 민정 실장, 당신은?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회장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다. 둔탁한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다. 지시를 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되는 줄 아시오? 민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등을 돌린 채 말했다. 회사를 지키겠다고 사람을 버리는 순간 그 회사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민정 실장, 당신은 해임입니다. 즉시 짐을 싸서 나가시오. 민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장은 이승재를 돌아봤다. 승재, 당신은 부사장직을 내려놓으시오. 그리고 당분간 경영에서 손을 떼시오. 이승재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님, 그건 너무...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법적 처벌까지 갈 수도 있는 일이오.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당신한테도 좋을 겁니다. 이승재는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정도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들은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다. 회장은 가은을 바라봤다. 가은 씨, 당신에게 미안하오. 가은은 놀랐다. 회장이 사과하는 모습은 상상하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회장이 말했다. 당신은 복직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 덧붙였다. 승진도 고려하겠소. 당신은 충분히 능력을 증명했소. 가은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복잡했다. 승리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다. 너무 많은 것을 겪었고 너무 지쳐 있었다. 집무실을 나서며 문도연이 말했다. 축하해요. 해냈어요. 가은은 작게 웃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도연이 말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증거와 절차가 이긴 겁니다.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진실을 증명했다. 그것이 이번 싸움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가은은 다시 비서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정이 사라진 자리는 새로운 실장이 채웠고 동료들의 태도도 조심스럽게 변했다. 더 이상 가은을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가은은 여전히 불편했다. 동료들의 시선에는 미안함과 어색함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가은이 누명을 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제 와서 친절하게 대하려 해도 그 사이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가은은 회장에게 호출되었다. 집무실로 들어가자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앉으세요. 가은은 자리에 앉았다. 회장이 돌아서며 말했다. 가은 씨, 한 달 동안 어땠소? 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적응하는 중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겁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쉽게 잊히지 않을 테니까요.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가은 앞에 놓았다. 가은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회장과 한 여성이 있었다. 가은은 그 여성을 알아봤다. 어머니였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된 어머니.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다. 이게 어떻게... 회장이 설명했다. 당신 어머니는 30년 전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제 비서였죠. 가은은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이 회사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당신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딸이 자기 덕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란다고. 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가은아, 너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해. 누구에게 기대지 말고. 어머니는 생전에 항상 그렇게 말했다. 회장이 계속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강했죠. 당신이 어머니를 많이 닮았더군요. 가은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래서 저를 채용하신 건가요? 어머니 때문에?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을 채용한 건 당신의 실력 때문이요. 어머니와의 인연은 당신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본 이유일 뿐이요. 회장은 가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은 씨, 나는 너를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소. 3년 동안 청소를 시키며 당신의 재능을 묻어둔 건 나의 실수였소. 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 시간도 필요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가은은 진심이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회장이 제안했다. 당신을 임원으로 발탁하려 합니다. 해외 사업부 이사로요. 어떻습니까? 가은은 놀랐다. 임원.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자리. 하지만 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회장님, 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진을 내려다봤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저는 누군가의 딸로 올라서고 싶지 않아요.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다. 가은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와의 인연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력과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그게 어머니가 바랐던 것이고 제가 원하는 것이에요. 회장은 잠시 가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정말 어머니를 닮았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소. 그럼 당신이 원하는 길을 가시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소. 가은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가은은 복도를 걸었다. 사진은 가방에 넣었다. 어머니의 미소가 마음속에 남았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제 이름으로. 그날 저녁 가은은 정우와 문도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다. 세 사람은 잔을 들어 건배했다. 고생하셨어요. 문도연이 말했다. 정우가 덧붙였다. 가은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가은은 웃으며 말했다. 두 분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못 해냈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며 가은은 혼자 밤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한 달 전 이 거리를 걸으며 절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희망이 있었다. 원룸에 도착해 가은은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를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제목을 적었다. 새로운 시작. 그 아래 몇 가지 목표를 적었다. 1.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 주기. 2. 공정한 시스템 만들기. 3.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돕기. 가은은 미소 지었다. 이제 자신의 차례가 아니었다. 자신이 받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었다. 가은은 회장에게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다. 소외계층 채용 프로그램 제안서.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해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멘토링을 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 가은은 밤새 제안서를 작성했다. 일주일 뒤 회장은 제안서를 승인했다. 좋은 아이디어요. 진행하시오. 가은은 프로그램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석 달 뒤 첫 번째 신입사원 면접이 열렸다. 가은은 면접관으로 앉아 지원자들을 맞이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었다. 고졸, 경력 단절, 이주 배경. 하지만 모두 눈빛만큼은 간절했다. 한 지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기회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은은 그 눈빛을 알아봤다. 3년 전 자신의 눈빛이었다. 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지원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가은이 덧붙였다. 제가 그 문을 열어드릴게요. 면접이 끝나고 가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가은은 중얼거렸다. 나는 해냈어. 내 이름으로. 그날 저녁 가은은 동생 가람과 통화했다. 언니, 요즘 행복해 보여. 가람의 목소리가 밝았다. 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행복해. 정말로. 전화를 끊고 가은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3년간 적어온 단어들. OPORTUNIDAD, DIGNIDAD, LIBERTAD. 이제 이 단어들은 현실이 되었다. 가은은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단어를 적었다. 빅토리어 마이너스 승리. 하지만 곧 지우고 다른 단어를 적었다. COMIENGO 마이너스 시작. 승리보다 시작이 더 어울렸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 가은은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 불빛 중 하나가 가은의 것이었다.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가은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가은, 너는 해냈어.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가은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녀가 지킬 유일한 존엄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황금북이 전해드릴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당신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북이었습니다.